2020년 기준 현 고2가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어떤 수학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셈법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고자 5월 29일 평가원에서 예시문항 안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뭔 소리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식도 많고 변수가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능은 가형과 나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가형 따로, 나형 따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산출했는데요. 잠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따로 영상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형태가 적용이 되고 공통에서 22문제, 선택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통합 산출됩니다. 이때 선택 과목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게 되면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 점수를 이용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합니다. 핵심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학습량이나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순서입니다. 확률과 통계가 내용도 제일 적고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보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의치안을 비롯해 공대를 희망하는 소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봐야 되겠죠. 짜잔! 이게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네, 어차피 수학 계산이라 디테일하게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 즉 수학을 잘하는 집단에서 1등을 하는 게 소위 수포자가 많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불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보다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이 더 높을 테니까 선택 과목별로 각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을 더해서 불리한 점을 상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선택 과목 점수를 공통 과목 기준으로 주겠다는 게 선택 과목 조정 점수입니다. 공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괜히 머리만 아프고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겠죠? 여러 연구 논문과 입시 자료를 종합해 본 다음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라 어디까지나 제 피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원 직원도 아니고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얼마 전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확통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굳이 이과생이랑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0 수능을 예로 들면 확률과 통계의 공통 문항의 정답률이 가형은 87%, 나형은 69%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겠죠. 두 번째, 학습량도 적고 예시문항에서 보듯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예시문항은 예시문항일 뿐이라고요? 물론 확통도 어려우면 정국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문항은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평가원은 누구보다 수많은 문과생들이 수학을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시문항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확통 선택으로 얻은 시간적인 여유를 수학 1과 수학 2 공통 과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세 번째,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평균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확통은 예시문항 수준으로 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인문계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라서 사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평균 점수는 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확통을 잘 보게 되면 표준 점수 폭발이라고 하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매우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잘 보자가 결론 되겠습니다. 뭐라고? 인문계열 학과를 희망한다. 그러면 확통! 문제는 이과인데요. 미적분이냐 기하냐 그것이 문제네요. 성적대별로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5등급 이하 혹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한 대학이나 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확통으로 돌리는 게 최저 맞추는데도 좀 더 합리적이겠죠. 이 때문에 문과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문과라서 수학 안 한다? 그러다가 상경계열 이과한테 다 뺏깁니다. 정신 차리고 수학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의치안을 비롯해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한 학과를 희망하는 수학을 그래도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시간입니다. 재수생의 영향으로 미적분 선택자들이 기하 선택자들보다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더 높을 거라는 게 대세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과생들이라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적분과 기하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가 결정이 될 텐데 2020 수능에서는 30번 미적분의 정답률은 8%, 29번 기하의 정답률은 22%, 19년도 수능에서는 각각 7%, 12%, 18년도 수능에서는 4%, 16%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3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미적분은 처음에 익숙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난이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하는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잘 풉니다. 또한 기하에서 킬러 문제로 등장했던 공간 벡터와 공간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삭제가 되면서 과목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번 평가원 예시문항 역시 미적분 킬러는 여전히 풀이가 길고 어려웠고요. 기하는 풀만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제가 기하를 추천하고 있다는 걸. 기하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학습량이 미적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미적분은 수토와 내용이 겹친다고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일부 계산 도구가 비슷한 거지 전혀 새로운 내용이고 문제도 겁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하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 빠져서 좀 쉬워졌고요. 오죽하면 진로 과목으로 빠져서 수능에서도 삭제됐다가 교수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겨우 생겨났잖아요. 기하 선택으로 얻은 시간적인 여유를 74점이나 배정된 수학원, 수학2 공통 과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재수생이 미적분으로 갈 거라서 기하는 현역끼리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둘 다 이과생이라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재수생이 오면 더 좋죠. 왜? 공통과목은 잘 보면서 기하는 거의 비슷한 상태니까. 세 번째,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우고 시작해야 돼서 대부분의 학교가 고3 때 처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재수생과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하는 수원, 수투와 크게 상관이 없어서 고2 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 점수가 높게 나올까요? 공통 과목을 잘하고 선택 과목을 못하는 집단과 공통 과목을 못하고 선택 과목을 잘하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할 때 나와 같은 과목을 선택한 집단이 공통 과목에서 받았던 원점수 평균을 더했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공통 과목은 잘하면서 선택 과목을 못하는 게 가장 땡큐. 공통 과목은 못하면서 선택 과목만 잘하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겠네요. 그럼 과연 어떤 부류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정확하게 어떤 집단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과목별 상대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재수생, 미적분 선택자 집단이 아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즉 미적분은 잘하는데 수학 2라고 하는 것도 새로 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 공통 과목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수생, 기하 선택자 집단이 가장 최상인데요. 기하 실력은 고3 현역과 비슷하면서 기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의 성적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기하가
유리하다. 하지만 초창기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 비율은 7대3, 심하면 8대2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적분이 뭔가 익숙하고 기존의 킬러가 미적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대학 가서도 더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일단 대학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 코인이 터진 학생들의 소문이 분명히 나기 시작할 겁니다. 초창기 과탐 선택을 할 때 화학생물을 주로 선택을 하다가 지구과학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지구과학 선택자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결론은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남들이 미적분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는 도형만 보면 치가 떨린다. 헛구역질이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됐고 본인이 어떤 과목을 잘하냐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발 남 눈치 보지 말고 미적분을 잘한다 그럼 미적분 선택하는 게 맞고 기하를 잘한다 그러면 기하 선택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장땡입니다. 결국 성적을 통합 산출하면서 가장 불쌍한 건 수학을 못하는 문과 학생들입니다. 인문계열 중하위권의 경우 노력으로 좋은 등급을 거두기 어려운 시험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폭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문과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기존 2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과 3, 4등급의 경우 1, 2등급으로 진입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포, 대포, 수학을 포기하는 건 대학을 포기하는 거다. 수학을 포기하고선 절대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 피셜이었고요. 참고하셔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